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업체의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가 찾아왔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번호를 넘겼다고 합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A씨가 통장을 넘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업체였고 넘긴 통장이 B씨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입니다. B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업체의 말을 듣고 자신의 통장에서 A씨의 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합니다.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이체한 금원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손을 떠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자신이 이체한 금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란 다른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해당 이익을 본래의 권리자에게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물건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하기 어렵고 내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남이 나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이용했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자신의 계좌로 B가 이체한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의해 즉시 인출되어 실제 A가 입금액만큼 이득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A씨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사람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여 일부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어야 하고 2. 타인에게 손해를 주어야 하며 3. 이익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4. 이익은 그 보유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자면 애초부터 정당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약정이 존재하여 정당하게 사용하던 도중이라도 위 약정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실효된 시점부터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혼을 하면서 약혼 임무를 상대방에게 줬는데 파혼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업체에 통장을 제공하게 된 A씨처럼 억울한 상황을 겪는 분들, 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김동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